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분석할 지문은 왜 어떤 정보는 쉽게 잊히고 어떤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지 그 원리를 파고드는 글입니다. 바로 나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가 핵심인데요. 이 원리가 어떻게 효과적인 소통 전략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따라가 봅시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기억의 차이라는 현상을 보여주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자아라는 핵심 개념에 있다고 밝히죠. 여기서 나와 관련된 정보는 더 잘 처리된다는 핵심 원리를 이끌어내고 마지막에는 이 원리를 소통에 적용하는 주장과 예시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에 대한 일화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우리 사촌에 대한 가십은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낯선 사람과 사촌의 대조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글은 이 질문으로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며 시작합니다. 문장 구조를 보면 but, 이 접속사라는 등위 접속사를 중심으로 앞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We might forget,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절과 we won't forget으로 시작하는 절이 대등하게 연결되면서 내용의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병렬 구조는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촌 이야기는 더 잘 기억날까요? 바로 두 번째 문장에서 그 답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크고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더 셀프, 즉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자아가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에요. 문장 구조를 좀 더 볼게요. 원 컴플렉스 네트워크, 이 명사 뒤에 that, 이 단어가 나오죠? 이 that, 이 단어는 앞에 나온 네트워크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that, 이 단어 뒤에 바로 is, 이 동사가 따라오면서 이 네트워크가 더 크고 더 빠르다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죠. 이렇게 긴 수식어구를 묶어서 볼 수 있어야 문장의 뼈대가 보입니다. 왜 자아가 그렇게 강력한 네트워크일까요? 세 번째 문장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걸쳐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나에 대한 생각을 해왔으니 나와 관련된 정보망이 촘촘하고 거대해진 것은 당연하겠죠? 여기서 문법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ourselves, 이 단어라는 제기대명사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도 우리가고 생각의 대상도 우리 자신이죠. 이렇게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는 self나 selves, 이 단어가 붙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합니다. us, 이 단어라고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 돼요. 심지어 네 번째 문장에서는 더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사실 중학교 시절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할 수 없었던 몇 년이 통째로 있었다고 말하죠. 사춘기 시절을 떠올려보면 공감될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구조를 보면 entire years, 이 표현이라는 시간 명사 뒤에 when, 이 단어가 보이죠. 이 when, 이 단어는 관계부사로 앞에 나온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when, 이 단어 뒤에는 we weren't capable of 처럼 주어, 동사가 모두 갖춰진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다섯 번째 문장이 명확하게 정리해줍니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us, 즉 우리와 관련이 있다면 그 정보는 더 쉽고 철저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 원리, 자기 참조 효과입니다. 여기서 it will be processed, 이 표현이라는 수동태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어인 IT, 즉 정보는 스스로 무언가를 처리하는 게 아니죠. 우리 뇌에 의해 처리되는 대상입니다. 이렇게 주어가 행위의 대상일 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의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능동과 수동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섯 번째 문장은 이 원리를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자기 관련 정보는 우리의 실제 집보다 even closer to home, 훨씬 더 마음에 와 닿는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집을 떠나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떠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나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절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문법적으로 2번 closure,
이 표현을 살펴볼까요? closure. 이 단어는 더 가까운이라는 비교급인데 앞에 2번 이 단어가 붙어서 훨씬 덜하는 의미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much, far, still, a lot 같은 부사들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very, 이 단어는 비교급을 강조할 수 없다는 점, 시험에 자주 나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심리학적 원리가 실제 소통 상황으로 확장됩니다. 7번째 문장을 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전달자들은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막연하고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정보를 듣는 사람, 개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바로 소통의 핵심이라는 거죠. 이 문장의 핵심 구조는 make the abstract personal, 이 표현입니다. make, 이 동사가 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오형식 구조인데요. 목적어인 the abstract, 이 표현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 자리에 personally, 이 부사가 아니라 personal, 이 형용사가 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는 규칙, 잊지 마세요. 이제 구체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8번째 문장은 명령문으로 시작하죠. Consider the warning. 그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경고냐면 법학 전문대학원이 1학년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주는 경고입니다. 이 예시를 통해 앞서 말한 소통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려는 거죠. 9번째 문장은 먼저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1학년 중퇴율이 33%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통계일 뿐이라고 말하죠. 이 숫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abstract, 이 단어의 예시입니다. 이 문장은 hearing, 이 단어라는 동명사로 시작해서 is, 이 동사 앞에서 끝나는 아주 긴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듣는 것이라는 의미의 이 덩어리 전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동명사구나 to 부정사구가 주어로 올 때는 하나의 덩어리, 즉 단수로 취급해서 동사도 is, 이 동사처럼 단수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10번째, 11번째 문장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 셋 중 한 명은 다음 가을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은 듣는 순간 그게 나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바로 이것이 추상적인 통계를 개인적인 이야기로 바꾼 예시이며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자아를 일깨운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문장의 구조는 조금 특이합니다. 따옴표 안에 있는 긴 문장 전체가 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wakes up, 이 표현이죠. 앞선 동명사구 주어처럼 이렇게 인용구가 통째로 주어가 될 때도 하나의 덩어리로 봐서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에 s가 붙은 거죠. 아주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글의 핵심 어휘를 정리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대조는 바로 abstract, 이 단어와 personal, 이 단어입니다. abstract, 이 단어는 나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막연한 정보, 예를 들어 중퇴율 33% 같은 것이고요. personal, 이 단어는 그 정보가 나에게 직접 와 닿는 것, 너희 셋 중 하나처럼 개인적인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the self, 즉 자아가 있었죠. 우리 뇌 속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작동하는 정보 처리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communicators, 즉 전달자들은 바로 이 자아의 특성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었던 거고요. 오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 글은 정보가 우리 자신과 관련될 때 더 쉽고 깊게 처리된다는 자기 참조 효과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추상적인 사실을 나열하기보다 듣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되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죠. 오늘 배운 내용, 글의 흐름과 핵심 문법 포인트를 다시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